서울 잠실의 한 고급 아파트 단지 롯데월드타워가 훤히 보이는 35평형 거실에서 박지영이 최신형 아이폰을 귀에 대고 흥분된 목소리로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그녀 옆에는 이번 달에 구입한 250만 원짜리 샤넬 퀼팅백이 자랑스럽게 놓여 있었습니다. 맞아, 수진아. 우리 태우도 이번 여름 휴가 때 독일, 프랑스 다녀올 예정이야. 너희 준서는 어디 갔다고 했지? 스위스? 와, 정말 부럽다. 우리 태우만 못 가면 얼마나 소외감 느끼겠어. 요즘 애들은 다 해외 경험이 있어야 나중에 입시에도 도움된다더라고. 전화를 끊은 지영이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거실을 둘러보았습니다. 65인치 LG 올레드 TV, 이탈리아산 천연가죽 소파, 독일산 식기세척기까지.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단 하나를 제외하고는 말이죠. 바로 그때 이순자 할머니가 낡은 면 앞치마를 두른 채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72세의 그녀는 구부정한 어깨와 주름진 손으로 30년 전 시장에서 사온 플라스틱 쟁반을 들고 있었습니다. 지영아, 방금 수제비 끓였는데 먹을래? 태우가 좋아하는 된장찌개도 끓이고 있어. 지영의 얼굴이 즉시 굳어졌습니다. 마치 더러운 것을 본 듯한 표정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어머님. 요즘은 집에서 해먹는 것보다 외식이 더 위생적이라고 뉴스에서도 나왔어요. 특히 아이들 교육에는 더더욱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태우는 지금 성장기라 영양 관리를 과학적으로 해야 하거든요. 순자의 얼굴이 순간 일그러졌습니다. 마치 자신이 불결하고 무지한 존재로 취급받는 것 같아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 앞에서 내색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럼 내가 태우 학원 데려다 줄까? 오늘 피아노 학원 가는 날이잖아. 어머님 괜찮아요. 제가 벤츠로 데려다 줄게요. 태우 학원 앞에는 다른 엄마들도 다 고급차로 오거든요. 포르쉐, BMW, 아우디. 태우가 위축감 느끼면 안 되잖아요. 요즘 애들은 다 보고 있어요. 순자는 더 이상 말을 꺼낼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이 집에서, 아니, 자신의 돈으로 산 이 집에서조차 환영받지 못한다는 사실이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부엌으로 돌아가 혼자 수제비를 먹었습니다.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지만 억지로 삼켰습니다. 오후 6시 태우가 학원에서 돌아와 현관문을 열자마자 할머니를 찾았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어디 계세요? 여기 있다, 우리 태우. 어서 와. 9살 태우가 할머니 품에 안기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이 순간만큼은 순자의 마음도 따뜻해졌습니다. 할머니, 오늘 학원에서 영어로 발표했어요. 선생님이 잘했다고 칭찬해 주셨어요. 우리 태우 정말 똑똑하구나. 할머니한테도 영어로 말해볼까? I love you grandma. 할머니도 태우 사랑해. 세상에서 제일 많이. 태우가 할머니 무릎에 앉아 말했습니다. 할머니, 내일 친구들이랑 롯데월드 가기로 했는데 할머니도 같이 가요. 그래, 할머니가 태우 손 꼭 잡고 같이. 이때 지영이 급하게 다가와 태우의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태우야, 할머니랑 너무 오래 있으면 안 돼. 지금 숙제하고 피아노 연습하고 내일 영어 시험 준비해야지. 스케줄표 봐봐. 엄마, 조금만 더 할머니랑 있으면 안 돼요? 안 돼. 규칙적인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데. 친구들도 다 학원 가고 있을 시간이야. 뒤처지면 어떡해. 순자는 손자와의 소중한 시간마저 빼앗기는 것 같아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태우가 억지로 끌려가면서 할머니를 돌아보는 모습에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9시 지영이 평소 만나던 잠실 엄마들과 롯데월드몰 지하 1층에 있는 고급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이번 주에 새로 산 40만 원짜리 에르메스 벨트와 80만 원짜리 구찌 지갑이 자랑스럽게 놓여 있었습니다. 어머, 지영아. 이거 새로 산 거야. 완전 예쁘다. 어디서 샀어? 청담동 플래그십 스토어에서 샀어. 시어머니가 용돈 주셔서. 뭐, 당연한 거지만 말이야.
와, 너 진짜 복 받은 거다. 우리는 시어머니가 돈 달라고만 하는데 너희 시어머니는 그렇게 순하시다면서? 지영이 에스프레소를 한 모금 마시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순하긴. 너무 옛날 사람이라 맞춰주기가 진짜 힘들어. 요즘 시대에 3대가 함께 산다는 게 말이 되나? 친구들한테 말하기도 솔직히 부끄러워. 태우 교육에도 안 좋고. 그러게. 요즘 애들은 조부모랑 사는 거 별로 안 좋아한다더라. 친구들 집은 다 핵가족인데. 맞아. 그래서 이번에 유럽 여행도 우리끼리만 가기로 했어. 시어머니까지 데려가면 얼마나 불편하겠어. 한편 집에서는 순자가 혼자 거실 소파에 앉아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사진 속 남편은 젊은 시절 그들이 중랑구 시장에서 떡볶이 장사를 하던 시절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때는 비록 가난했지만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했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이런 상황이 되었을까요? 여보, 우리가 이렇게 살려고 그 고생을 했나? 우리 아들을 잘못 키운 걸까? 텅 빈 거실에 순자의 목소리만 메아리 쳤습니다. 냉장고에서 나는 웅웅거리는 소리와 시계 초침 소리만이 그녀의 외로움을 달래주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순자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48년간 함께한 남편이 떠난 지 3년, 이제 그녀에게 남은 것은 무관심한 아들과 차가운 며느리, 그리고 잠깐씩만 만날 수 있는 사랑하는 손자뿐이었습니다. 자신이 평생 모은 재산으로 마련한 이 집에서 왜 이렇게 초라한 기분이 들까요? 왜 자신의 존재가 이렇게 부담스러운 것이 되었을까요? 여러분은 이런 상황에서 할머니의 마음이 어떠실지 공감이 되시나요? 가족이지만 가족 같지 않은 이 현실, 과연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까요? 사흘 후 토요일 아침 거실에서 가족 회의가 열렸습니다. 지영이 흥미진진한 표정으로 아이패드 프로를 들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독일 노이슈반슈타인 성의 아름다운 사진이 떠 있었습니다. 여보, 이번 여름 휴가로 유럽 여행 어때? 독일하고 프랑스 2주일 코스 말이야. 태우 반에서 벤치맘들 절반이 벌써 다녀왔다고 하더라고. 수진이네는 스위스까지 갔다 왔다잖아. 민호가 계산기를 두드리며 머뭇거렸습니다. 그런데 비용이 4명이면 800만 원은 들 텐데. 걱정하지 마. 나도 이번에 승진해서 보너스 나왔고 태우 교육 차원에서 생각해봐. 견문을 넓혀주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 영어 실력도 늘고. 태우가 눈을 반짝이며 소파에서 펄쩍 뛰었습니다. 와, 정말요? 독일이요? 할머니도 같이 가요? 할머니, 독일 가요? 그 순간 거실에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영과 민호가 서로 눈치를 보더니 지영이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태우야, 할머니는 혼자 계시는 게 더 편하실 거야. 비행기도 오래 타야 하고 힘드시잖아. 그렇죠, 어머님. 순자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마치 찬물을 뒤집어 쓴 것 같았습니다. 나는 괜찮아. 너희끼리 다녀와. 어머님도 마침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실 것 같아요. 요즘 너무 고생 많으셨잖아요. 푹 쉬시라고요. 지영의 말은 겉으로는 배려하는 것 같았지만 속뜻은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당신은 우리 가족 여행에 어울리지 않는다. 우리의 품격 있는 여행에 방해가 된다. 태우가 할머니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정말 안 가세요? 저는 할머니랑 같이 가고 싶은데. 순자가 애써 웃으며 태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괜찮다, 태우야. 할머니는 집에서 태우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을게. 독일에서 예쁜 거 많이 사와. 민호가 미안한 듯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다음에는 국내 여행이라도 같이 가요. 괜찮다, 민호야. 너희끼리 재미있게 다녀와. 아버지도 하늘에서 기뻐하실 거야. 하지만 순자의 마음은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48년을 함께 산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3년.
이제 혈육인 아들마저 자신을 짐스러운 존재로 여긴다는 생각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다음 날 일요일, 가족이 인천국제공항으로 떠나는 모습을 배웅하며 순자는 현관문 앞에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태우만 뒤돌아보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을 거예요. 할머니도 태우 보고 싶을 거야. 조심히 다녀와. 문이 닫히고 나자 순자는 홀로 남겨졌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사진이 있는 침실로 가서 사진을 꼭 껴안았습니다. 여보, 나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우리가 이렇게 살려고 그렇게 고생했나? 우리 민호를 잘못 키운 걸까? 그녀의 마음속에 젊은 시절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1985년 서울 중랑구의 작은 재래시장. 한 모퉁이에서 28살의 순자와 31살의 병수가 떡볶이와 순대를 파는 작은 포장마차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임신 8개월의 몸으로 국물을 끓이고 있었고 병수는 테이블을 정리하며 아내를 돌봤습니다. 순자야, 힘들어도 조금만 더 참자. 우리도 언젠가는 강남에 집 한 채 마련할 수 있을 거야. 우리 아이한테는 부끄럽지 않은 환경을 만들어주자. 젊은 순자가 배를 쓰다듬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여보 말대로 될 거예요. 우리 아이한테는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어요. 공부도 마음껏 시키고. 그래, 우리 아들이 부끄럽지 않은 아버지가 될 거야. 아버지가 가난해서 공부 못했다는 소리는 절대 안 들려주자. 병수가 아내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옆에 있으니까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아. 우리 같이 힘내자. 그 시절 그들에게는 서로가 전부였습니다. 가난했지만 꿈이 있었고 힘들었지만 사랑이 있었습니다.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때의 꿈은 모두 이루어졌습니다. 잠실에 집도 샀고 아들도 대학을 졸업시켰고 손자까지 얻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자신은 그 꿈속에서 소외된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순간 순자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자존심을 잃으며 살지 않겠다고. 다음 날 아침 9시 순자는 잠실역 근처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찾았습니다. 어르신, 정말 파시려는 거죠? 이 아파트가 시가로 15억은 할 텐데요. 잠실에서도 좋은 위치고. 네, 팔겠어요. 빨리 처리해 주세요. 그런데 가족분들은 아세요? 내 집이에요. 내 명의로 되어 있고. 순자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처리하고 싶은데요. 순자는 가방에서 몇 년 전 지영에게 선물했던 250만 원짜리 샤넬 가방을 꺼냈습니다. 중고 명품 가게 아시는 곳 있나요? 한 번도 안 써서 새거나 마찬가지예요. 아, 네. 강남에 제가 아는 곳이 있어요. 소개해 드릴게요. 상태 좋으면 100만 원 정도는 받으실 것 같은데요. 순자의 표정에는 더 이상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자신을 무시한 가족에게 더 이상 의존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오후에 순자는 명품 매장에서 가방을 팔고 나왔습니다. 지영이 그렇게 자랑스러워했던 가방이 이제 현금 90만 원이 되어 그녀의 손에 들려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야. 순자가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과연 이 모든 일의 진실은 무엇일까요? 순자의 선택이 가족에게 어떤 충격을 줄까요? 사흘 뒤 순자는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실버힐즈 고급 실버타운 앞에 서 있었습니다. 깔끔한 정원과 현대적인 건물이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입구에는 프리미엄 시니어 레지던스라는 간판이 품격 있게 걸려 있었습니다. 어르신, 여기가 저희 프리미엄 시설입니다. 의료진이 24시간 상주하고 문화센터와 헬스장, 수영장도 완비되어 있어요. 식사는 호텔급 셰프가 직접 준비합니다. 좋네요. 여기로 정하겠어요. 순자는 서류에 서명하며 마음이 한결 가벼워짐을 느꼈습니다. 월 관리비 200만 원, 입주비 5천만 원. 아파트를 판 돈이면 충분했습니다. 새로운 방에 짐을 정리하며 순자는 남편의 사진을 벽에 걸었습니다. 20평 남짓한 공간이지만
모든 것이 깔끔하고 현대적이었습니다. 여보, 이제 우리도 편히 쉬자. 눈치 보지 말고. 창문 너머로 보이는 정원이 평화로웠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자유로움에 순자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자 식당으로 내려갔습니다. 넓은 식당에는 비슷한 연령대의 어르신들이 둘러앉아 즐겁게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어머, 새로 오신 분이세요? 어서 오세요. 저는 박영이라고 해요. 70세고요. 네, 이순자입니다. 72세예요. 앉으세요, 앉으세요. 여기 음식 정말 맛있어요. 젊은 셰프가 건강식으로 만들어주거든요. 처음으로 순자는 자신의 나이를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되는 공간에 있었습니다. 여기서는 모두가 시니어였고 모두가 존중받았습니다. 순자 씨는 어떻게 여기 오게 되셨어요? 가족들이 해외여행 가서 혼자 있는데 생각해보니 이런 곳이 더 좋을 것 같더라고요. 순자는 진실을 다 말하지 않았지만 거짓말도 아니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저도 처음에는 적응이 힘들었는데 지금은 너무 만족해요. 여기 사람들 다 좋고 프로그램도 다양하고. 저녁을 먹으면서 순자는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아무도 그녀를 짐스러워하지 않았고 아무도 그녀의 존재를 부담스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밤에 방으로 돌아와 순자는 남편 사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여보, 내가 잘한 걸까? 이렇게 나와버려서. 하지만 더 이상 못 참겠더라고. 우리가 그렇게 고생해서 키운 민호가.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태우에게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할머니, 독일 도착했어요. 할머니 보고 싶어요. 사진 보내드릴게요. 사진 속 태우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뒤로는 독일의 아름다운 성이 보였습니다. 순자의 눈에 다시 눈물이 맺혔습니다. 화가 나고 서운하지만 그래도 태우만큼은 진심으로 사랑스러웠습니다. 할머니도 태우 보고 싶어. 재미있게 놀다 와. 순자가 답장을 보내고 나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달빛이 정원을 비추고 있었고 처음으로 그녀는 진정한 평화를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 평화가 얼마나 갈까요? 가족들이 여행에서 돌아온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일주일 후 인천국제공항에서 돌아온 가족들은 택시를 타고 잠실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태우는 내내 할머니에게 줄 선물 이야기를 했고 지영과 민호는 여행의 여운에 젖어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좋아하실까? 독일 맥주잔이랑 초콜릿 샀어요. 그래, 할머니가 좋아하실 거야. 민호가 태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사실 그도 어머니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택시가 아파트 단지에 도착했을 때 뭔가 이상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그들의 아파트 앞에 대형 이삿짐 트럭이 서 있었고 낯선 사람들이 가구를 옮기고 있었습니다. 저게 뭐야? 지영이 어리둥절해하며 택시에서 내렸습니다. 아저씨, 실수하신 거 아니에요? 여기 저희 집인데요. 이삿짐 업체 직원이 서류를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여기 맞습니다. 새 주인분이 오늘 이사 오시기로 했거든요. 새 주인이요? 무슨 소리예요? 민호가 급하게 다가갔습니다. 잠깐만요. 여기 저희 집인데 무슨... 그때 한 중년 남성이 다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이 집 새로 산 김철수라고 합니다. 혹시 이전 주인분 가족이신가요? 지영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이전 주인이요? 무슨 말씀이세요? 여기 저희 집인데요. 아, 그러시군요. 부동산에서 들었는데 이순자 할머니분이 파셨다고 하던데요. 일주일 전에 계약했거든요. 민호의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어머니가요? 어머니가 집을 팔았다고요? 네, 맞습니다. 전액 현금으로 깔끔하게 거래했어요. 태우가 울음을 터뜨리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어디 가셨어요? 할머니. 지영이 패닉 상태에 빠져 휴대폰을 꺼내 여기저기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여보세요? 부동산이에요. 잠실 아파트 말인데요. 네.
정말 팔렸다고요? 언제요? 전화를 끊은 지영의 얼굴은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진짜야. 진짜 팔렸어. 일주일 전에. 민호가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엄마, 전화 받으세요. 우리 집이 어떻게 된 거예요? 엄마. 하지만 순자의 휴대폰은 꺼져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멍하니 서서 낯선 사람들이 자신들의 집에 가구를 들여놓는 모습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영이 들고 있던 명품 쇼핑백이 바닥에 떨어졌고 안에서 값비싼 독일 기념품들이 굴러나왔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지? 진짜 어떻게 하지? 지영이 절규하듯 말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집을 잃었다는 현실도 충격적이었지만 시어머니가 자신들 몰래 이런 일을 저질렀다는 사실이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태우는 계속 울면서 할머니를 찾았습니다. 할머니 어디 계세요? 할머니가 독일 선물 받아야 하는데. 민호가 태우를 안으며 달래려 했지만 자신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결국 그들은 근처 모텔에 임시로 짐을 맡기고 순자를 찾아 나서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어디에 있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과연 순자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리고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날 밤 가족들은 잠실역 근처의 허름한 모텔 3인실에 몸을 맡겨야 했습니다. 유럽 여행으로 입은 비싼 옷들이 초라한 모텔 방과 대조를 이뤘습니다. 지영의 200만 원짜리 막스마라 코트가 플라스틱 의자에 걸려 있었고 태우는 좁은 침대에서 훌쩍거리며 잠들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지영이 머리를 감싸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당황이 섞여 있었습니다. 집이 어머니 명의였으니까. 법적으로는 문제 없어. 민호가 무력하게 대답했습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 우리한테 말도 없이 어떻게 이럴 수 있어. 태우는 어떡하고? 내가 잘못했어. 어머니한테 더 잘했어야 했는데. 지금 그런 소리 할 때야. 당장 어머니 찾아서 집 다시 사달라고 해야지. 하지만 순자의 행방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한편 실버타운에서 순자는 밤늦게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복잡한 마음을 달래고 있었습니다. 여보, 내가 너무 심하게 한 걸까? 그래도 내 아들인데. 창문 너머로 달빛이 스며들었습니다. 순자의 방은 평화로웠지만 그녀의 마음은 평화롭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에는 민호에게서 온 부재중 전화가 28통이나 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받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태우는 잘 있을까? 무서워하지는 않을까? 순자도 손자가 걱정됐지만 이번만큼은 흔들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영은 회사에 휴가를 내고 순자를 찾아다녔습니다. 병원, 복지관, 친척집까지 모든 곳을 뒤졌지만 찾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님 친구분들도 모르신다고 하시고. 도대체 어디 가신 거야? 오후에 민호도 회사를 조퇴하고 찾아다녔지만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날 저녁 모텔방에서 태우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어요. 할머니 어디 가셨어요? 태우야, 할머니가 곧 오실 거야. 정말요? 언제요? 민호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사흘이 지나자 현실적인 문제들이 닥쳤습니다. 모텔비도 만만치 않았고 태우는 학원을 못 가서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엄마, 친구들이 왜 모텔에 사냐고 물어봐요. 조금만 참아, 태우야. 곧 새 집으로 이사할 거야. 하지만 지영도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려 해도 당장 목돈이 없었고 순자가 집 판 돈을 어디에 써버렸는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무렵 순자는 실버타운에서 새로운 일상에 적응하고 있었습니다. 아침에는 요가 수업을 듣고 오후에는 다른 어르신들과 바둑을 두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순자 씨, 표정이 좀 어두워 보이는데 괜찮으세요? 영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 네. 괜찮아요. 그냥 가족 생각이 나서요. 아, 그러시구나.
가족이 그립긴 하죠. 하지만 여기서도 새로운 가족을 만들 수 있어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태우가 계속 걱정됐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남편의 사진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태우는 괜찮을까? 내가 너무 감정적으로 행동한 건 아닐까? 하지만 정말 더 이상은 못 참겠더라고. 우리가 그렇게 고생해서 마련한 집에서 눈치 보며 사는 게 맞나? 사진 속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지만 순자는 그의 따뜻한 미소에서 위로를 받았습니다. 또 다른 플래시백이 떠올랐습니다. 남편이 병원에서 임종을 앞두고 있던 3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순자야, 내가 죽고 나면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살아. 누구 눈치 보지 말고. 무슨 소리예요? 당신이 빨리 나아야죠. 순자야, 너는 평생 나만 바라보고 살았잖아. 이제는 너 자신을 위해서 살아도 돼. 병수가 순자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민호도 이제 다 컸고 태우도 있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내 행복이야. 약속해, 누구한테도 무시당하며 살지 말겠다고. 순자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요, 여보. 약속할게요. 그것이 남편과의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순자는 남편의 유언을 떠올리며 자신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고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며칠 더 지나자 민호는 점점 초조해졌습니다. 집도 없고 어머니와도 연락이 안 되고 태우는 계속 할머니를 찾았습니다. 지영아, 우리가 어머니한테 너무 심했던 것 같아. 무슨 소리야?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아니야. 생각해보니까 어머니가 외로우셨을 것 같아. 우리가 여행 갈 때도 그렇다고 집을 팔아버릴 일이야. 이건 너무하잖아. 하지만 지영의 목소리에도 예전 같은 확신은 없었습니다. 며칠간의 고생 끝에 그녀도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과연 이 가족은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순자의 진심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일주일이 지난 토요일 오후, 태우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부모가 잠깐 외출한 사이 혼자 모텔을 나와 할머니를 찾아 나섰습니다. 9살 태우의 작은 발걸음이 잠실 거리를 헤맸습니다. 할머니가 좋아하시던 종합병원, 마트, 공원을 모두 다녔지만 찾을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 어디 계세요? 태우가 울음을 참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우연히 버스 정류장에서 실버타운 무료 셔틀버스라는 표시를 본 태우가 호기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실버타운? 할머니 연세분들이 사는 곳인가? 태우는 용기를 내어 버스를 타고 성남 쪽으로 향했습니다. 실버힐즈에 도착한 태우는 정문 경비실에서 할머니를 찾는다고 말했습니다. 할머니를 찾으시는군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이순자요. 저희 할머니예요. 아, 이순자 어르신. 계시긴 한데. 혹시 부모님은 아세요? 할머니가 보고 싶어서 혼자 왔어요. 제발 만나게 해주세요. 경비원이 순자에게 연락을 취했고 순자는 깜짝 놀라며 로비로 내려왔습니다. 태우야. 할머니. 태우가 할머니 품에 안기며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일주일 만에 재회였습니다. 우리 태우, 어떻게 여기까지 왔어? 부모님은? 할머니가 너무 보고 싶었어요. 모텔에서 자고 있는데 할머니가 없으니까 무서워요. 순자의 가슴이 찡했습니다. 모텔에서? 왜? 집이 없어졌어요. 할머니가 팔았다고 해서. 할머니, 왜 그러셨어요? 태우의 순수한 질문에 순자는 답하기 어려웠습니다. 두 사람은 실버타운 정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태우야, 할머니가 미안해. 하지만 할머니도 너무 속상했어. 왜요? 엄마 아빠가 할머니를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엄마가 할머니 많이 찾으셨어요. 아빠도요. 태우가 할머니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독일에서 선물 사왔어요. 할머니 주려고 샀는데 할머니가 없어서 못 드렸어요. 태우가 가방에서 조그만 독일 맥주잔을 꺼냈습니다. 이거.
할머니가 맥주 좋아하신다고 해서요. 순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우리 태우가 할머니를 이렇게 생각해줬구나. 할머니, 다시 우리 집으로 오세요. 아빠가 할머니 없으니까 계속 우시고 엄마도 속상해해요. 정말? 네. 저도 할머니 없으니까 너무 외로워요. 할머니가 해주시던 옛날 이야기도 듣고 싶고. 순자는 태우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태우야, 할머니가 생각할 시간이 좀 필요해. 조금만 기다려줄 수 있을까? 네, 할머니. 하지만 너무 오래는 안 돼요. 할머니 없으면 우리 가족이 아니에요. 태우의 말에 순자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과연 자신의 선택이 옳은 것이었을까요? 그날 저녁 태우가 모텔로 돌아가면서 부모에게 할머니를 만났다고 말했습니다. 민호와 지영은 깜짝 놀랐습니다. 태우야, 할머니가 어디 계신다고? 실버타운이라는 곳이에요. 할머니가 거기 사세요. 이제 가족들은 순자의 위치를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과연 화해할 수 있을까요? 다음 날 일요일 오후 지영과 민호는 태우와 함께 실버힐즈를 찾았습니다. 지영은 평소 입던 명품 옷 대신 검은색 니트와 청바지 차림이었습니다. 화장도 평소보다 담백하게 했습니다. 여기가 할머니가 계신 곳이구나. 민호가 실버타운의 깔끔한 외관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경비실에서 면회를 신청하자 순자가 방문자실로 나왔습니다. 일주일 만에 보는 어머니는 전보다 편안해 보였지만 동시에 단호한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 민호가 먼저 입을 열었지만 말이 막혔습니다. 왔구나. 순자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지영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죄송합니다. 뭐가? 제가 어머님을 무시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순자는 대답하지 않고 지영을 바라보았습니다. 민호가 무릎을 꿇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아내와 어머니 사이에서 균형을 못 잡고 어머니 마음을 몰라줬어요. 민호야, 일어나.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엄마, 저희 집으로 돌아가세요. 제발요. 순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지만 쉽게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원해. 정말로? 지영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집도 없고 태우도 계속 울고.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어머님이 우리 가족에게 얼마나 소중한 분인지. 지영아.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어머님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건데. 지영이 깊숙이 허리를 숙여 절을 했습니다. 어머님, 용서해 주세요. 순자가 지영의 머리를 부드럽게 어루만지며 말했습니다. 지영아, 일어나. 나도 너무 감정적이었어. 아니에요. 어머님이 화내실 만했어요. 이때 순자의 마음에 남편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순자야, 가족이란 건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는 거야. 완벽한 가족은 없어. 하지만 사랑으로 하나가 될 수는 있지. 순자가 깊은 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나도 미안해. 너무 극단적으로 행동했나 봐. 어머님. 하지만 나도 존중받고 싶었어. 내가 이 가족의 일원이라는 걸 느끼고 싶었고. 민호가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없으면 우리 가족이 아니에요. 제가 깨달았어요. 엄마가 우리 가족의 중심이라는 걸. 태우가 할머니에게 달려가 안기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제 집으로 가요. 우리 다시 가족이 되어요. 순자가 태우를 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 우리 태우. 할머니가 집으로 갈게.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은 어떻게 하지? 순자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 할머니가 다 계획이 있어. 과연 순자에게는 어떤 계획이 있을까요? 일주일 후 순자는 가족들과 함께 새로운 집을 보러 나섰습니다. 잠실보다는 작지만 따뜻한 느낌의 분당 아파트였습니다. 어머님, 여기 괜찮은 것 같아요.
지영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예전처럼 명품으로 치장하지 않은 그녀는 더욱 자연스러워 보였습니다. 그래, 여기로 하자. 실버타운도 가깝고. 순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실버타운요? 응. 할머니는 주중에는 실버타운에서 지내고 주말에는 너희와 함께 있을 거야. 민호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엄마, 그럼 우리랑 같이 안 사시는 건가요? 아니야. 이제는 서로 독립적이면서도 가까운 관계를 만들어가는 거야. 너희도 자유롭고 나도 자유롭게. 지영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서로 너무 가까이 있으면 부딪힐 수도 있고. 맞아. 하지만 중요한 건 서로를 존중하는 거지. 태우가 할머니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그럼 주말마다 만날 수 있어요? 물론이지. 그리고 태우가 할머니 보고 싶으면 언제든 실버타운에 놀러 와도 돼. 한 달 후 새 집에서 가족들이 함께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순자가 태우에게 한국 전통 요리를 가르쳐 주고 있었고 지영도 옆에서 함께 배우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이렇게 하는 거 맞나요? 그래, 지영아. 잘하고 있어. 요리는 마음을 담는 거야. 어머님, 그동안 제가 어머님의 정성을 몰라봤네요. 순자가 지영의 손을 덮으며 말했습니다. 지영아, 이제 우리 새로 시작하자. 서로 이해하면서. 민호가 감동받은 표정으로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예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던 화목한 모습이었습니다. 엄마, 정말 감사해요. 엄마가 우리에게 진정한 가족이 뭔지 가르쳐 주신 것 같아요. 태우가 할머니에게 안기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우리 이제 정말 행복한 가족이에요. 그래, 우리 태우. 할머니도 정말 행복해. 저녁 후 가족들이 함께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순자와 태우가 손을 잡고 앞서 걸어가고 민호와 지영이 그 뒤를 따랐습니다. 석양이 그들을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잘 해결된 것 같아요. 지영이 민호에게 말했습니다. 그래. 엄마 덕분에 우리가 정말 중요한 걸 배웠어. 순자가 하늘을 올려다보며 마음속으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민호 잘 키운 것 같아. 이제야 진짜 어른이 된 것 같아. 그리고 지영이도. 정말 좋은 며느리야. 내가 너무 성급했던 것 같아. 그때 태우가 할머니를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도 우리 보고 계실까요? 물론이지. 할아버지가 하늘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셔. 할아버지께도 안녕하세요. 우리 이제 정말 행복해요. 태우가 하늘을 향해 손을 흔들었습니다. 순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가족이란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서로 다른 생각을 가져도 됩니다. 중요한 건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려는 마음입니다. 때로는 상처를 주고받을 수도 있지만 진정한 사랑이 있다면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순자의 용기 있는 선택이 이 가족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진정한 의미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가족은 어떠신가요? 서로를 존중하며 살아가고 계신가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고 합니다. 지금이라도 가족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보시는 건 어떨까요?